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실제 결과입니다. AI 썸네일 시스템으로 바꾼 뒤에 나온 수치입니다. 노출 클릭률이 2.5%에서 11.2%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포토샵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벤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디자인 일도 모르는데 썸네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용은 진짜 좋은데 썸네일이 허접해 보여서 사람들이 안 눌러주는 것 같다. AI로 썸네일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어딘가 촌스럽고 내 영상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다. 디자이너를 쓰자니 돈이 아깝고 제가 하자니 시간만 날아가는 것 같다. 문제는 이렇게 대충 만든 썸네일을 그냥 올리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채널에서는 조용히 기회비용과 돈이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을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AI로 시스템화해서 디자인 전공이 아니어도 클릭률이 실제로 올라가는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클릭률 2배에서 3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썸네일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둘째, 그냥 예쁘기만 한 썸네일이 아니라 유튜브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썸네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썸네일 프롬프트 템플릿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받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썸네일이 생각처럼 잘 먹히지 않는지 먼저 짚고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영상 제목을 대충 적고 AI 이미지 생성기에 유튜브 썸네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한 줄만 던집니다. 그러면 AI가 그럴싸한 이미지를 몇 개 뽑아주죠. 그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것 하나 골라서 바로 업로드합니다. 겉으로 보면 와, 나도 이제 AI로 썸네일 뽑는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명확한 기준 없이 섞여 있는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채널 콘셉트도 안 보이고 누구를 위한 썸네일인지도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려는 건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 썸네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지?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 그래프를 보면 영상은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노출은 조금씩만 올라가고 클릭률은 2%, 3%에서 멈춰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썸네일 퀄리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AI에게 무엇을 어떤 구조로 만들라고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자체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타깃도 없고 상황도 없고 클릭을 유도하는 한 문장도 없는데 AI야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맡기니까요. 당연히 결과물이 예쁘긴 한데 안 눌리는 썸네일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미 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AI를 쓰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썸네일이 안 눌리는 이유를 내가 디자인을 못해서 그렇다.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요, 핵심은 디자인 실력이 아닙니다. 썸네일의 진짜 핵심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문장을 보고 손가락을 멈추게 되는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만 제대로 잡히면 색깔, 레이아웃, 폰트 같은 부분은 AI가 대신 채워줘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요, 썸네일은 예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한 문장을 던지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돕기 위해 AI를 도구로 쓰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말은 좋은데 당신은 원래 디자인 감각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썸네일을 감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 아무거나 적고 색깔은 눈에 잘 띌 것 같은 형광색을 쓰고 이미지는 AI가 뽑아준 것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것만 골라서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솔직했습니다. 노출은 조금씩 쌓이는데 클릭률은 2%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공들여 찍고 편집도 밤새 해서 올렸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는 썸네일 단계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대시보드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상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구나. 그때부터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디자인을 더 공부한 게 아니라 썸네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나가는 썸네일들을 전부 모아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색을 쓰는지, 어떤 구조로 메시지를 배치하는지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AI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영상인데 썸네일 시스템만 바꿨을 뿐인데도 노출 클릭률이 2.5%에서 1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은 센스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싸움이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AI 썸네일 3단계 시스템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세 가지 프롬프트를 차례대로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용 주제 프롬프트, 두 번째는 설계용 전략 프롬프트, 세 번째는 성능 진단용 프롬프트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GPT를 켜두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간단한 주제 프롬프트로 아이디어를 뽑는 단계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썸네일을 완성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아이디어를 뽑는 용도입니다. GPT 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당신은 유튜브 썸네일 전문 디자이너입니다.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하시면 GPT가 여러 가지 썸네일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과를 완성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와 감정에 반응하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두세 개 정도 보이면 그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두 번째 프롬프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CTR 전략까지 포함한 설계용 프롬프트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설계안까지 뽑아보겠습니다. GPT 창에 새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당신은 유튜브 썸네일 CTR 전문 전략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아래 입력값을 바탕으로 CTR을 최우선 목표로 한 썸네일 설계안을 제작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GPT가 타겟과 주제에 맞는 상당히 구체적인 썸네일 설계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이 결과에서 바로 하나를 고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클릭 상황 문장, 핵심 약속, 썸네일 문구, 레이아웃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내 채널과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와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세 번째 프롬프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는 성능 진단용 프롬프트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썸네일 초안을 3초 테스트와 10% 축소 테스트 기준으로 평가하고 CTR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정리해주는 단계입니다. GPT 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당신은 유튜브 썸네일 퍼포먼스 분석가이자 카피라이터입니다. 아래 입력값을 바탕으로 썸네일 초안을 평가하고 CTR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GPT가 여러분이 만든 썸네일 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프롬프트로 아이디어를 넓게 뽑고 두 번째 프롬프트로 CTR을 목표로 한 설계안을 만들고 세 번째 프롬프트로 성능 관점에서 진단과 개선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프롬프트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썸네일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썸네일은 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릭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둘째, 그 한 문장을 기준으로 AI에게 요소가 아니라 썸네일 도면을 프롬프트로 전달한다. 셋째, 완성본은 3초 테스트와 10% 축소 테스트로 클릭 구조가 살아있는지 필터링한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자인 전공이냐, 포토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 단계를 영상 하나에 한 번씩만 차분하게 적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30대, 40대 직장인분들은 퇴근 후에 유튜브까지 하시느라 체력과 시간이 항상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은 센스와 재능 대신 절차와 프롬프트로 버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AI를 그냥 써보는 사람의 차이는 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프롬프트와 구조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미 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프롬프트는 충분히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시점에서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영상부터 먼저 적용해볼까를 고민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영상이 아니라 이미 올려두신 영상 중에서 조회수는 조금 있는데 클릭률이 낮게 나온 영상 하나를 고르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상의 썸네일만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프롬프트로 다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꾼 뒤에 7일에서 14일 정도만 지켜보시면 대부분 채널에서 노출 대비 클릭률 변화가 체감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아, 나도 AI로 썸네일 시스템을 돌릴 수 있구나. 이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정리한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썸네일 프롬프트를 무료 자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당 프롬프트는 댓글 상단에 고정된 무료 자료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편하게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